안녕하세요. 눈뜬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인드셋, 저자는 캐럴 드웩, 출판사는 스몰빅 라이프입니다. 사람은 왜 저마다 다른가? 태초부터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했으며 서로가 가진 능력이나 개성도 달랐습니다. 그러다가 분명 누군가 의문을 제기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르지? 왜 더 똑똑하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 있는 거지? 과연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차이가 특정한 신체적 조건에 의해 발생하기에 피할 수도 바꿀 수도 없다는 주장을 폈지요. 그들이 주장하는 신체적 조건이란 두개골의 형태, 두개골의 크기와 형상을 포함했으며 오늘날에는 유전자의 차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편은 인간의 성장 배경, 경험, 훈련 정도, 학습 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가장 맹렬히 펼쳤던 대표자가 IQ 테스트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비네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IQ 테스트라는 자체가 아이들의 지능이란 변치 않는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세기 초 파리에 거주했던 프랑스인 비네가 IQ 테스트를 고안한 이유는 공립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려내어서 그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지적 능력에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교육과 연습으로 지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네는 학습 부진을 겪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다루면서 느낀 바를 자신의 주요 저작 중 하나인 아이들에 관한 근대적 생각들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일군의 근대 철학자들은 개인의 지능이 고정되어 더는 늘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잔인한 염세주의에 우리는 마땅히 저항하고 대응해야 한다. 연습과 훈련, 무엇보다도 새로운 방법을 통해 주의력, 기억력, 판단력을 키울 수 있으며 전보다 더 총명해질 수 있다. 누가 옳은 걸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어느 쪽도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본성이나 유전자, 양육이나 환경, 그 어느 한쪽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둘 사이에는 끊임없는 주고받기가 이루어집니다. 저명한 뇌과학자 길버트 고틀리프의 말처럼 사실 우리가 자라면서 유전자와 환경이 서로 협력할 뿐 아니라 환경이 올바로 작동함으로써
유전자가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평생 배우고 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과거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점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사람들은 저마다 고유한 유전적 자질을 타고나지요. 그러나 타고난 기질과 적성이라는 출발점은 각기 다를지라도 저마다의 인생은 경험, 훈련과 개인적 노력에 의해 완성되는 겁니다. 현재 지능 연구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스탠버그는 지식 전문의 성취 여부가 이미 고정되어 있는 능력이 아니라 부단한 지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또는 비네가 아래낸 것처럼 처음에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고 해서 반드시 마지막까지 빛을 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마인드셋의 의미. 과학적인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그 의견이 당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난 40년간의 제 연구는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가 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인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의 단순한 믿음이 당신의 심리, 나아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힘을 가지는 걸까요? 인간의 자질이 돌에 새겨진 듯 불변한다는 믿음, 즉 고정 마인드셋은 스스로를 계속해서 증명해 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즉 당신의 지능, 개성, 도덕성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이왕이면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는 듯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들이 부족하게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중에는 이런 마인드셋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도 똑똑해 보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6학년 교사였던 윌슨 부인이 아이들에게 고정 마인드셋을 주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알프레드 비네와는 달리 그녀는 사람의 IQ 점수가 그 사람을 규정짓는다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IQ 점수 순서대로 앉아야 했고 반에서 가장 IQ가 높은 학생만이 깃발을 나르고 지우개를 털고 교장 선생님에게 메모를 전할 수 있었지요. 윌슨 선생님의 그런 태도가 매일 속이 상했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녀가 만들어 놓은 똑똑해 보일 것, 바보같이 굴지 말 것 이라는 그릇된 마인드셋을 목표로 삼아야 했습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거나 자신의 이름을 호명할 때마다 자신의 존재마저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공부의 즐거움 따위에 관심을 둘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일생에서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소비적인 목표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실뿐 아니라 자신의 직장에서도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그 속박을 벗어던지지 못합니다. 그들은 맞이하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지성, 개성 혹은 인격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자 하지요. 따라서 모든 상황이 곧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나는 성공할까? 아니면 실패할까? 현명해 보일까? 아니면 바보같이 보일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묵살당할까? 승리자의 기분을 느낄까? 아니면 패배자로 남을까?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성, 개성, 인격에 큰 가치를 둡니다. 그러니 이러한 개인의 자질들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일견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질들을 평생 이고 살아야 할 짐으로 여기지 않는 또 다른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패를 들고도 엄청난 카드를 쥐고 있는 것처럼 자신과 상대를 속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성장 마인드셋은 당신 현재 가진 자질이 단지 성장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며 노력이나 전략 또는 타인의 도움을 통해 얼마든지 길러낼 수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애초에 갖고 있는 재능이나 적성, 관심사나 기질은 저마다 다를지라도 누구나 응용과 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충분한 동기가 있고 적절한 교육만 받으면 누구든지 아인슈타인이나 베토벤처럼 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개인의 진정한 잠재력이 파악되어 있지 않으니 열정과 노력, 훈련을 거친다면 어떤 성과를 낼지 미리 예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다인과 톨스토이도 어린 시절에는 그저 평범한 아이로 여겨졌다는 걸 아십니까? 위대한 골퍼가 추앙받는 벤 호건도 어렸을 때는 둔하고 버릇없는 아이였다는 사실은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예술가 중 한 명인 사진가 신디 셔먼은 자신의 첫 사진 수업에서 낙제했고 최고의 여배우 제럴딘 페이지는 재능이 없으니 연기를 그만두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중요한 자질들은 개발 가능하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이 학습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위대해질 것인지, 언제 더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증명하느라 도대체 왜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까? 왜 약점을 극복하는 대신
숨기기에 급급해야 하는 걸까요? 당신의 성장을 자극해주는 친구나 동료를 멀리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이들만 가까이 두는 이유는 뭘까요? 왜 새로운 경험을 하는 대신 이미 검증된 것만을 찾는 걸까요? 비록 결과가 신통치 않더라도 자신을 새로운 경험에 내던지고 버티려는 열정이 성장 마인드셋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험난한 시기도 훌륭히 극복하고 번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인드셋에 따라 세상이 바뀐다. 이 두 가지 마인드셋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독히도 운이 나쁜 당신의 하루를 가정해 봅시다. 정말 중요하고 아끼는 수업에 들어갔더니 평가를 마친 중간고사 시험을 교수가 나눠주고 있다. 당신의 점수는 C+이다. 꽤나 실망스럽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주차해 둔 차에 불법 주차 딱지가 붙어있다. 너무 울적한 마음에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이라도 하려 했지만 친구는 건성으로 응대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또 어떻게 행동할까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거부당한 느낌일 거예요. 완전 망했다는 느낌. 전 멍청이에요. 패자라는 생각. 내가 가치 없고 멍청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그렇지요. 망했다. 이런 말을 들을 겁니다. 즉,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일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평가받았다고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지는 생각은 다음과 같은 식이지요. 내 인생은 비참해요. 내 삶은 엉망이에요. 저 위에 계신 분이 날 좋아하지 않나 봐요.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누군가 날 망치려고 해요. 누구도 날 좋아하지 않고 모두가 날 미워해요. 삶은 불공평하니 노력은 쓸모없어요. 인생은 역겹고 난 멍청해요. 뭐 하나 좋은 일이 생긴 적이 없어요. 난 세상에서 가장 운 나쁜 사람이에요. 잠깐, 누가 죽기라도 했나요? 큰 사고라도 터졌나요? 아니죠. 그냥 성적이 좀 나빴고 딱지 하나 끊었고 기분 나쁜 통화를 한 통 했을 뿐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은 단지 자존감이 낮거나 심각한 비관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들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이며 밝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럼 이들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떤 일에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잘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침대에서 빈둥거리죠. 먹고 마시는 게 최고죠. 아무한테나 소리 질러요. 초콜릿이나 먹죠. 음악이나 들으면서 처박혀 있는 게 나아요. 벽장에 들어가 숨어 있을래요. 길 가는 사람에게 시비나 걸까 봐요. 그냥 울죠. 아무거나 부셔요. 뭐 어쩌겠어요. 아니, 뭐 어쩌겠어? 라니. 이 사례를 들 때 저는 일부러 F가 아닌 C 학점을 택했고 기말고사가 아닌 중간고사를 골랐습니다. 또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 단지 주차 위반 딱지였을 뿐이고 친구가 면접에서 거절한 게 아니라 그저 건성으로 응했을 뿐이지요. 재앙이나 돌이킬 수 없는 사건 같은 건 특별히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상황에도 고정 마인드셋은 심각한 패배감과 무기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게 같은 사례를 제시했더니 그들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업도 더 열심히 듣고 주차할 때도 더 주의할 거예요. 친구는 그날 기분이 좋지 않았나 보죠. C+라는 성적은 더 노력하라는 뜻이고 아직 남은 학기에 성적을 올릴 수 있으니 괜찮아요. 이런 식의 대답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이쯤만 해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들이 실패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봅시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 수업에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주차 위반 벌금도 내고 친구와 다음에 얘기하게 되면 얘기를 더 잘해 봐야죠. 내 답이 뭐가 잘못됐는지 더 좋은 답이 뭔지 찾아보고 벌금도 내고 친구에게 전화해서 기분 나빴다고 말할래요. 다음 과제물을 열심히 해서 교수님에게 학점 잘 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주차할 때 더 주의하고 친구에게 뭔 일이 있나 알아봐야죠. 당신이 화를 내는 건 단지 마인드셋의 차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앞서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누군들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낮은 성적이나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대짜를 맞는 일 등은 결코 즐거울 수 없지요.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쉽게 패배자라는 낙인을 찍거나 단념해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좌절이 찾아와도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을 맞이하고 꾸준히 밀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요. 비밀이 아닌 과학으로서의 마인드셋. 과연 성장 마인드셋이란 것이 정말 새롭고 진귀한 아이디어일까요? 위험을 무릅쓰는 일의 중요성과 인내의 힘을 강조한 속담이나 격언은 참으로 많습니다. 모험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처음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도전하고 또 도전하라. 로마는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았다 등등입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이와 같은 말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험하지 않으면 잃지도 않는다. 처음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당신에게는 재능이 없는 것이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럴 운명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그들에게 유언과 노력이란 자신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일을 하기에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뿐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이거나 도움을 받는 데 대해 갖는 불신의 정도는 놀라울 정도로 심각하지요. 유언과 노력에 대해 갖는 사람들의 생각이 보다 근원적인 마인드셋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 또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바입니다. 사람들이 도전의 가치와 노력의 중요성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연구를 통해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 그런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발전에 중점을 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르치자 도전과 노력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 이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전과 노력을 싫어하는 사람들 또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고정 마인드셋의 상태에 두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도전을 두려워하고 노력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서점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같은 제목을 달고 유용한 여러 팁들을 알려주는 책들을 흔히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책들은 보통 위험을 감수하라거나 자기 자신을 믿어라 따위의 연관성이 없는 문장들을 나열해 놓곤 합니다. 하지만 그 책들을 읽는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가능한지,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고작해야 그런 일을 해낸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만이 생길 뿐입니다. 며칠 동안은 희망에 부풀어 있을 수 있지만 소위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여전히 그 사람들만의 것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 이해하고 나면 당신도 이제 그 비밀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자질이 돌에 새겨진 듯 불변한다는 태도와 자질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는 태도가 얼마나 다른 생각과 행동, 결과를 이끌어내는지, 그럼으로써 어떻게 당신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하게 될지에 대해 이해한다면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심리학자들이 아하의 순간이라고 일컫는 경험입니다. 저는 그 순간들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마인드셋을 가르칠 때는 물론이고 제 저작을 읽은 사람들이 보내온 편지에서도 발견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지요.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건 딱 내 얘기야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또한 자각의 순간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마치 우주의 비밀을 깨닫게 된 듯이 말이죠. 새로운 마인드셋을 갖게 된 사람들도 있지요. 제 생각이 일종의 혁명처럼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자신과 타인을 위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교사들은 당신의 글 덕분에 아이들과의 관계가 달라졌고 교육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하거나 교수님의 놀라운 연구가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나 학습적으로나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을 전해옵니다. 마인드셋 단련법. 당신의 마인드셋은 성장과 고정 중 어느 쪽일까요? 지능에 대한 다음의 질문들에 답해 보세요. 각각의 지문을 읽고 동의하는지 아닌지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 겁니다. 1. 내 지능은 아주 근본적인 것이어서 거의 변하기 어렵다. 2. 새로운 뭔가를 배울 수 있지만 지능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다. 3. 지능 수준에 상관없이 언제든 상당한 발전이 가능하다. 4. 언제나 내 지능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 1번과 2번 지문은 고정 마인드셋을 대변하고 3번과 4번은 성장 마인드셋을 대변합니다. 당신의 의견은 어느 쪽에 보다 가깝습니까? 물론 그 중간쯤에 위치할 수도 있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어느 한쪽에 기우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지능 외의 다른 능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성향을 가집니다. 지능을 예술적 재능, 운동 능력, 사업 수완으로 바꿔서 다시 시도해 보세요. 능력뿐 아니라 개인적 자질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성과 인성에 대한 다음의 진술들을 읽고 당신의 생각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판단해 보세요. 1. 나는 특정 분류의 사람이고 다른 분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2.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언제든 변할 수 있다. 3. 나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4. 나는 언제든지 내 안에 아주 근본적인 부분조차 변화시킬 수 있다. 아마도 눈치챘겠지만 1번과 3번은 고정 마인드셋을, 2번과 4번은 성장 마인드셋을 각각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혹시 앞서의 지능에 대한 마인드셋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능에 대한 마인드셋은 당신의 정신적 능력과 결부될 때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격에 대한 마인드셋은 당신의 개인적 자질과 함께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얼마나 의존적인지, 협조적인지, 남을 배려하는지, 대인관계가 좋은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고정 마인드셋은 남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대해 마음을 쓰게 만들고, 성장 마인드셋은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에 집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인드셋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고정 마인드셋이 아주 심한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 애쓰는지,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는 데 대해 얼마나 예민하게 구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요? 이번엔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이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자질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말이에요. 그가 장애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가 무엇에 최선을 다하는지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바꾸고 싶거나 열정을 쏟고 싶은 일이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좋습니다. 이제 당신이 외국어를 새로 배우기로 결심하고 학원에 등록했다고 가정합시다. 몇 번의 수업을 받은 후 강사가 당신을 교실 앞으로 불러내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다면 그 자리는 당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자리로 느껴질 겁니다. 당신에게 꽂히는 교실 앞 모든 이들의 시선이 느껴지나요? 당신에게 점수를 매기고 있는 강사의 표정이 보이나요? 잔뜩 긴장되고 심장이 쿵깍거리나요? 당신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과 감정이 들어설 여지조차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장 마인드셋의 소유자라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는 겨우 초보자일 뿐인걸. 그래서 여기 온 거지. 그렇습니다. 당신이 학원에 온 이유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이지요. 강사는 단지 그 배움을 제공해주는 사람일 뿐이고요. 긴장은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인드셋을 바꿀 수 있다. 새로운 성공의 심리학. 유명 정치학자 벤자민 바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강자와 약자 또는 승자와 패자로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려는 자와 배우지 않으려는 자로 나뉠 뿐이다. 대체 배우지 않으려는 자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누구나 처음에는 강한 학습 욕구를 갖고 태어납니다. 아기들은 매일 최선을 다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걷기와 말하기처럼 평생에 걸쳐 가장 어려운 일조차 그때 배우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거나 노력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아기들은 실수하거나 창피할까봐 걱정하지 않지요. 걷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저 앞만 보고 전진할 뿐이지요.
그런데 이 넘쳐 흐르는 열정을 가로막는 게 있으니 바로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어떤 아이는 도전을 두려워하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미취학 아동 때부터 연구하고 지켜봐온 저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능성을 넘어 성장하는 사람들, 때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불가능의 한계 이상까지 끌어올립니다. 1995년 영화 슈퍼맨 시리즈의 주연 배우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리브는 낙마 사고를 당했습니다. 목뼈가 부러지고 척수가 끊어진 그는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료진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그 상태를 받아들이며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리브는 전기 자극의 도움을 받아 마비된 신체의 각 부분을 재활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왜 다시 움직이는 법을 배울 수 없다는 건가? 뇌가 명령하면 신체가 그 명령을 수행하는 상태에 이르지 못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라는 각오였을 것입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그러다가 자칫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도전에 나선 환자들을 여러 봐온 의사들은 이것이 리브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방황하는 증거라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리브는 달리 어떤 길이 있었을까요? 그는 단지 최선의 선택을 내렸을 뿐입니다. 5년이 흐르자 리브의 몸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움직일 수 있었고 다음엔 팔, 다리, 몸통으로 이어졌지요. 완치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의 뇌가 다시 자신의 몸에 신호를 보내고 몸이 반응하는 모습이 뇌 스캐너에 잡혔습니다. 리브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신경계와 그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의학계의 사고 자체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모든 척수 손상 환자들과 관련 연구에 새로운 희망과 지평이 열릴 수 있었지요. 당신의 특별함을 입증하라.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성장보다는 성공을 더 중요시한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특별하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증명해 보이려 하지요. 우리가 그들에게 언제 당신이 똑똑하다고 느껴지나요? 라고 묻자 그들 중 다수가 자신이 뭔가 특별한 사람, 남들과는 다르고 더 잘난 사람으로 여겨질 때라고 답했습니다. 저 역시 두 가지 마인드셋과 마인드셋의 작용에 대해 알게 되기 전까지는 저 자신을 남들보다
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가진 재능이 저를 남들보다 더 가치 있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기분이 들었지요.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평가와 검증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했어요. 그것들이 모두 저의 지능지수, 매력지수, 호감지수가 되어 점수로 기록될 것만 같았기 때문에 하루를 잘 보내야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시리도록 차가운 겨울밤, 저는 오페라를 관람하러 갔습니다. 그날의 오페라는 정말 최고의 공연으로 모든 관객들이 오페라가 끝나고 커튼콜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관객들이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 택시를 잡게 되었지요. 지금도 똑똑히 기억납니다.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고 영하 10도 아래인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데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기에 저는 점점 더 못 볼 꼴이 되어갔지요. 과연 내가 택시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쯤 갑자기 택시 한 대가 제 바로 옆에 멈춰섰어요. 심지어 뒷문 손잡이가 딱 손앞에 닿도록. 그리고 제가 차에 오르자 택시기사가 한마디 하더군요. 손님이 좀 달라 보였어요. 아, 전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단지 특별할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눈에 띌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들의 자존심을 받드는 분위기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부추겼고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까지 개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 전 그런 제품의 광고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들었던 것은 I love me 라는 글자가 대문자로 크게 박혀있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기만 해도 나는 나를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낼 수 있으며 굳이 남들이 나의 특별함을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그런 거울이 어떤 해를 끼친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란 뜻으로 인식되기 시작할 때 발생하지요. 그리고 그건 곧 더 가치 있는 사람, 더 우월한 사람으로 또 대단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마인드셋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